안녕하세요. 비레베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발견한 봄꽃인데요. 이름이 스킬라 비폴리아라는 꽃이래요. 3월이지만 아직 기온이 많이 찬 편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려요. 오늘은 라피스 라줄리라는 색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다니엘 스미스의 라피스 라줄리라는 색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피스 라줄리 물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라피스 라줄리 색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청금석을 뜻하기도 하고 청금석을 갈아 만든 물감의 안료를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색이 우리가 잘 아는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색입니다. 파란색의 안료가 많이 없어서 귀했던 시절 이 청명하고 신비한 느낌의 울트라마린 블루색은 그의 희귀한 색감과 원료의 가격 때문에 금보다도 비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울트라마린 블루를 합성안료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색은 가장 저렴한 안료로 만들어지는 색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채굴 비용이나 운반 과정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음에도 원래 울트라마린 블루를 만들었던 라피스 라줄리라는 안료는 여전히 가장 비싼 안료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라피스 라줄리와 울트라마린 블루에 관한 편도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둘게요. 저를 포함해서 다니엘 스미스의 라피스 라줄리를 처음 발색해 보신 분들의 첫인상은 아마도 실망일 텐데요. 맑고 왠지 빛이 날 것 같은 신비한 푸른빛을 기대하셨다가 막상 실제 발색은 그런 푸른색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도 이런 발색에서 실망을 하셔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발색부터 보여드릴까요? 발색이 조금 애매하죠.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채굴되는 라피스 라줄리에 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라피스 라줄리 색은 그 색이 더 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 스미스의 라피스 라줄리 색은 가장 진한 편의 발색이 이 정도이고 또 사용감이 많이 미끈거려서 수채 물감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재질이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 물감이라 나름 큰맘 먹고 장만을 했는데 발색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색감도 기대한 것과는 다르고 참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써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물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격을 알아보고 싶을 때 우선 그 색만으로 꽃을 그려봅니다. 꽃이라는 대상이 한 색으로 그려도 가장 어색하지 않고 번지기나 닦아내기 등 비교적 다양한 수채화 기법이 필요한 작업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그 작업부터 해보았습니다. 이 작업의 결과물도 지난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 링크도 댓글로 남겨둘게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피스 라줄리가 수용성 물질이 아니라서인지 수채 물감임에도 유독 물에서 따로 노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뉼레이션 현상은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발색이 울트라마린 블루와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지만 또 막상 이렇게 연하고 뿌연 느낌의 푸른색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색만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작업은 조색 작업인데요. 제가 추천한 기본 팔레트 색을 포함해서 카드뮴, 페를린, 넵톨, 키나크리돈 등 다양한 계열의 색들을 출염해서 조색을 해보았습니다.
자체 발색이 연해서인지 발색이 엄청 진한 텔로사이아닌 계열이나 다이옥사이진 계열의 안료와 조색하면 라피스 라줄리 색이 좀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에 라피스 라줄리처럼 고유의 그래듈레이션 현상이 뚜렷한 안료와 섞였을 때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발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PBR11로 만든 루나 얼스 색과의 조색은 바로 우주의 은하가 연상되지 않나요? 그래듈레이션 현상이 잘 보이는 색과 적절히 조색해서 사용하면 독특한 느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작업은 그래듈레이션 현상과 번짐 효과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여기가 물을 칠하고 바로 발색했을 때, 3분 정도 마른 후 발색했을 때, 10분 정도, 그러니까 수분이 반 정도 말랐을 때의 발색, 그리고 물이 거의 다 건조되었을 때의 발색인데요. 그래듈레이션 현상은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잘 보이고, 번지는 모습은 물을 칠하고 3분 정도 지났을 때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문의를 해주신 분이 풍경화를 주로 그리신다고 하셔서 왠지 쨍한 노란색이 들어간 일러스트풍의 그림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저는 약간 발색에 보라색이 많이 보여서 이런 그림에는 오히려 셀룰리언 블루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푸른색과 색감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셀룰리언 블루, 라피스 라줄리, 스말트,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 이런데요. 이렇게 보면 라피스 라줄리의 색감과 색의 온도 비교가 좀 되죠. 이 그림 이외에도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그림도 그려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하면서도 차고 또 찬 중에서는 따뜻한 느낌도 있어서 차면서도 푹신해 보이는 눈을 표현해 보기로 했는데요. 특히 라피스 라줄리의 그래듈레이션 현상이 눈의 재질감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아 시도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표현할 때 다른 조색 없이 라피스 라줄리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단색으로 아무 조색 없이 채색했고요. 사용한 색은 루카스의 PB15:6으로 만든 텔로사이아닌 블루 레드 쉐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전 작가의 그림을 많이 관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으로 유명하고 또 작품에 라피스 라줄리 색을 많이 사용했었다는 베르메르의 그림을 많이 보았는데 포도주 잔을 든 소녀라는 작품을 보시면 하얀색의 다양한 직물과 벽의 음영이 오늘 사용하는 라피스 라줄리 색감과 비슷한 색으로 표현되었더라고요. 오늘 사용한 물감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인 곳의 음영은 파도를 표현할 때처럼 듬성듬성 꼼꼼하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연하게 발색되는 곳도 그래듈레이션 현상이 잘 보여서 눈의 질감처럼 표현된 것 같고 또 진하게 발색을 해도 색이 워낙에 연하고 자체 발색이 갖고 있는 뿌연 느낌 때문에 하얀색의 눈의 음영으로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라피스 라줄리가 종이에 착 붙는 느낌이 없어서 나중에 덧칠을 하면 밑에 칠해진 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연한 색 외에 조금 더 진한 색을 덧칠하실 때는 붓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안료를 종이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툭툭 채색을 하셔야 물감이 벗겨지는 현상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풍경화를 많이 안 그려봐서 사실 먼저 계획한 만큼 표현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그림은 참고만 하시고 더 숙련된 표현력으로 멋진 작품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오늘은 조색 없이 라피스 라줄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번에는 조색을 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